네, 오후장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아무래도 오늘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조심조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좀 반등, 거의 보합권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양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 오후장에 또 뭘 봐야 될지 좀 자세하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장 분위기 그래도 초반에 좀 하락했다가 많이 좀 회복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미국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CPI, FOMC 회의록까지 다 결과는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또 저도 그렇고 계속 예상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5.0이다, 5.1이다 다 예상은 이미 나와 있고 그 예상대로 나오던 또는 더 좋게 나오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걸 어떻게 소화해 나가야 되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또 CPI가 내려서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거는 침체로 인식하는 거 아닐까 이게 걱정된다 그랬었는데 진짜 그렇게 계속 나온 것 같아요.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로 미국 시장도 그런 회의록 결과 그리고 CPI 결과를 소화하면서 처음에는 좀 강세를 좀 보이려고 하다가 이제 혼조세 그러다 이제 약세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연준에서 연말에 경기 침체를 아예 언급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투심이 약화됐습니다. 악화는 아닙니다. 약화가 됐다는 게 이제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FGI 지수도 그렇고 이 투심을 나타낸 심리 지수가 크게 밀리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좀 조정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보면은 그런 영향들이 우리 시장에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영향도 있고 또 오늘 초반에는 에코프로의 그 급등락 오늘도 한 10% 마이너스를 찍었는데 갑자기 또 쭉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도 마이너스에서 회복해서 또 보합을 이렇게 좀 나타내고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봉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0.15 정도밖에 안 올랐지만 떨어져서 올린 거를 생각하면 이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밀린다고 해서 쫄지 마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절대 겁먹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물론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것도 또 시장의 속성이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그래도 눈에 띄는 종목들 이렇게 보면 당연히 에코프로였었을 겁니다. 하락했다 끌어올리고 이 공매도와 이 투자자들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재미난 상상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 자동차 테마가 오늘도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도 좀 이슈가 나오고 그랬지만 전기차 충전 테마도 어제부터 이제 좀 지난주부터 해서 어제까지 이어지다가 오늘도 초반에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에도 계속 수급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차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네, 계속 지금 거의 한 3월 말쯤부터 해서 현대차의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주의 수급이 받쳐지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어제도 제가 리뷰를 해드렸지만 현대공업이니 이런 화신이니 이런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이 자동차의 이 밸류 체인에 있는 그 섹터들이 다 골고루 지금 뭔가 이 수혈을 하듯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에 몰렸던 돈들이 좀 퍼져나가면서 바이오주에도 좀 가는 것 같고 또 특이하게 볼만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원전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시게 되면 어제 180만 주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한 달간을 보면 마이너스로 아직 잡혀 있지만 이거를 열흘로 한정을 해서 보면은 열흘 동안 480만 주가 들어왔다는 게 좀 특이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그래서 이거를 관심 있게 보되 G2 파워라든가 그다음에 일진 파워라든가 작은 회사들을 보라고 했죠. 그게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탄력적인 시세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게 좀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좀 이따가도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일부가 아니라 이제 콕 찍어서 한동훈 장관 이 정치 테마주가 잠깐의 반등이 나온 게 오늘 좀 오전장의 특징이 아닐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 견고하게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장이 하락으로 전환했지만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오후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어제부터였던가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금 우리 시장은 이제 회복의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부분 계속해서 의견이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CPI 같은 이런 침체 우려 같은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후장 포인트 좀 잡아주십시오. 네, 저는 항상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해드리는데, 자, 이거,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한 500일 정도, 네, 한 2년 정도의, 이 코스피입니다. 저 멀리 위에서, 네, 차례차례, 네, 지금 보면은 지겨운 그 과정을 겪었지만, 단계적으로 좀, 네, 계단을 만들면서 올라왔죠. 그리고 계단을 다시 밟고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네. 자, 저렇게 쭉 떨어진 거, 우리 정말 괴롭지만, 여기까지 버티신 분들 정말 잘하셨다고 제가, 어제, 응원을 드렸죠, 격려를. 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시장을 보면 다시 한번 오랜만에 제가 힘이 나는 그림을 보여드리면, 코스피의 연봉입니다. 자, 폭락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급등이 나온 적이 많죠. 네. 그리고 시장은 계속 우상향입니다. 자, 포기하지 않으시면 계속 우리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바닥을 이제 다지는 일부의 한 구간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년, 30년 계속 주식을 하셔야 되니까 건강하게 이 시장을 대응하시다 보면요. 지금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네,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도 한번 드리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저 위를 3,000, 3,300 이렇게 보고 가야 되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4,000도 봐야 되고 언젠가는 5,000도 보겠죠. 자, 지금 그 위를 목표를 보면요. 자,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올라가다 쉬고 예, 이렇게 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가 바닥이라고 지금 인식이 돼 있고 투심이 반영돼 있다면 앞으로 올라갈 일이 더 많이 남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는 회복하는 과정이 좀 길 수도 있지만 지치지 맙시다. 네, 과정에 지치지 말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도 아니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후에 좀 봐야 될 거, 앞으로 좀 봐야 될 종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련주는 당분간 이제 섹터가 좀 순환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차 전지에서도 음극재, 양극재 돈 것처럼 좀 순환이 되겠지만 2차 전지처럼 강하게 급등, 초급등이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좀 산업 특정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 욕심은 좀 부리지 마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를 잘 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또 미국에서 35년인가요? 그때까지 그 신차 판매 67% 거의 70% 전기차 목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관련된 거 2차 전지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 외에 자동차 관련 이 산업 자체가 좀 빠르게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도 보면 어떻게 보면 6개월, 1년 이렇게 좀 땡기려고 지금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최소 성능 기준도 도입한다고 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탄소 감축에 관련된 섹터도 좀 봐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신재생 에너지까지 파급이 좀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고 또 오늘 제네시스, 현대차에서 제네시스는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이 제네시스 브랜드를 갖고 전기차 충전, 에너지 저장을 아우르는 올인원 홈 에너지 솔루션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관련된 섹터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아직 성장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미국 시장 설문조사를 어제 나온 거를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워낙 좀 이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놀아서 그런지 전기차 구매 의향은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충전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구매 의향이 적다는 걸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왜 그 구매 의향이 적은지를 보면 충전이잖아요. 그럼 충전 관련된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역발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 리오프닝 계속 나오고 앞에 시간에서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항공사들이 다시 휴직했던 분들이 다 복귀하고 또 이제 승무원들도 뽑고 조종사분들도 또 공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항공사들 특히 대한항공,
아마 시간이 이제 갈수록 6월, 7월 되면은 EU 승인에 대한 게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아마 결론이 좋은 쪽으로 날 걸로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항공 관련 종목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시즌이잖아요. 중국 노동절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은 좀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방콕이라든가 이런 쪽인데 우리나라가 한 5, 6위 정도 된대요. 그러면 그래도 좀 많이 들어올 텐데 관련된 뭐 호텔 신라라든가 호텔 신라가 지금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제 말씀드린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들 좀 보시고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4월 중순 이제 넘어가고 있지만 네, 일본은 4월 말부터 5월 10일 정도까지 골든위크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좀 많이 놀러 올 것 같고 수학여행들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행 관련 섹터들 잘 살펴보시고요. 또 유의할 점이 하나 잠깐 있습니다. 오늘 속보로 북한에서 좀 미사일 쏘고 또 자꾸 언론지상에 이 북한 뉴스가 나오는데 내일인가요? 모레가 김일성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북한이 도발하는 거를 좀 살짝 좀 경계심을 갖고 좀 봐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정부에서 이 계속 나오는 이슈인데 1조 규모의 양자 기술 그 예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제가 올해 이걸 좀 잘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양자 컴퓨터 그냥 컴퓨팅이 아니라 우리가 뭐 UAM이라든가 뭐 다양한 쪽에서 인공지능이나 AI에서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분야니까 요 양자 컴퓨터 섹터도 관심 있게 좀 살펴보면서 식사를 편안하고 맛있게 하는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목표가 도달 종목이 2종목이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매 방송 때마다 목표가 도달 종목이 꼭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모베이스, 그리고 두 번째가 오파스넷이 되겠습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추가 목표가를 설정해 주실지, 그리고 이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19% 이상, 다 합치면 또 5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두 종목? 네,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모베이스하고 헷갈릴까봐, 제가, 앵커님. 모베이스 전자고요. 요거는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근데 어제 시간외 상한가가 비슷하게 갔어요. 어제도 제가 현대공업이 전날 시간외 상한가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이제 학습 효과가 있으셔갖고, 시간외 상한가 간 거는 아침에 시작할 때, 반은 덜어냈을 겁니다. 그렇죠. 수익을 아마 잘 챙기셨을 것 같고, 자, 남아있는 물량들은 오늘 뭐 2,100원까지도 갔다 왔는데, 뭐 급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 종목은 다음 목표가 2,200원 설정하고요. 2,200원을 도달하면 전량 수익 실현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저점을 이탈하더라도 이거는 전량 매도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베이스 전자는, 회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좋아지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의 약간의 이 슈팅은 약간 제가 볼 때는 오버슈팅으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량 수익 실현의 그 기준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또 조정하고 들어가도 되니까 그렇게 해석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파스넷은 아까 말씀드린 정치 테마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종목인데 관련된 근데 진짜로 관련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일단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도 괜찮으니까 한번 보시되 다음 목표가는 12,500원입니다. 12,500원인데 바로 직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12,500원을 설정하고 나머지 물량 갖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한동훈 장관 이슈가 나오면서 이상급등 나오면 다 파셔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차근차근 일단은 다음 목표가까지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모베이스 전자, 그리고 오파스넷 관련해서 AS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추천주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요즘에 자꾸 제가 바이오를 자꾸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피플 바이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바이오 회사입니다. 자, 피플 바이오는 일단은 저는 이거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트적인 측면에서 좀 봤습니다. 마침 이슈가 AACR도 있고, 최근에 요 저점, 하락하는 흐름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멈추는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밀림이 나올 때도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야금야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도 뭐 일단은 기술적인 차트 흐름에서는 양호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그 치매 관련 테마에 속하는 디지털 진단 제품을 만드는 퇴행성 뇌질환하고
뭐 변형 단백질 질환, 이 혈액 진단 제품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최근에 분당 서울대 병원하고 이 치매 선별 특허권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슈 기대감이 좀 있고, 마침 또 바이오 주간이잖아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까지.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이 회사가 기존 시장의 이 선도업체 대비 탁월한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이제 새로 진출합니다. 그게 바로 탈모 치료제 시장인데요. 아마 1년, 2년 목표를 잡고 이제 진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탈모 치료제에서도 좀 뭐 기존의 시장 점유율 1등 업체 제품보다 본인들께 더 성능이 좋다 이렇게 자신할 정도로 그런 수혜 기대감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항상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가에서 아래로 최근에 요 양봉 한 12,000원 정도까지 분할로 해서 3분할, 4분할 천천히 낚시하듯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400원, 목표가는 1차로 14,5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피플바이오 오후장에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장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